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라고 하면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 수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성형외과는 얼굴 넘어선 몸 전체의 변형이나 기형을 재건해주는 외과의 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화상이나 외상으로 인한 결손을 재건을 해주기도 하고요.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유방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피부암을 제거하고 나서 생긴 결손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물론 눈 수술이나 코 수술도 성형외과의 한 분야입니다. 저는 비만에 대해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지방 흡입을 진료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리프팅, 코 수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비만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인 지방 흡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은 지방 흡입이라고 하면 비정상적으로 뚱뚱한 사람들이 날씬해지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날씬한 분들도 특정 부위에 살이 잘 빠지지 않아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약물 치료로 잘 치료가 되지 않을 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지방 흡입이 필요하다고 협진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수술의 한 20% 정도가 지방 흡입이고요. 2021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성형수술이 지방 흡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화된 수술이란 이야기죠. 지방 흡입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64년에 독일에서였습니다. 그 시절까지만 해도 지방 흡입을 받고자 하는 부위에 여러 개의 절개를 넣은 뒤 큐렛이라는 기구로 직접 피하 지방을 직접 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통증이나 피가 많이 났죠. 요즘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1977년도에 프랑스에서 소개된 방법으로 마취제와 지혈제가 섞여 있는 투메센트라는 용액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 절개를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어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흡입이 상용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인데요. 초기에는 지방 흡입을 하는 환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매우 뚱뚱한 환자들을 수술하는 데에는 꺼려하였고,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을 수술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기계와 수술 기술의 발달, 수술 후 처치의 발달, 압박복 등의 발달들로 인해서 지금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넓은 범위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 흡입에 대한 오해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방 흡입이 위험한 수술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절개도 작고 감염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지방 흡입 수술 자체는 위험성이 매우 낮은 수술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엄청 뚱뚱했던 사람이 지방 흡입만으로 날씬해질 수 있나 하는 오해인데요. 예전에 김하중 배우가 열연하셨던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김하중 배우가 매우 뚱뚱했을 때 성형외과 의사한테서 전신 지방 흡입 수술을 받고 나서 날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실로는 그거는 매우 불가능하고요.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후에도 식단 관리, 운동, 약물 치료가 매우 적절하게 조합되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흡입을 하면 피부가 많이 처진다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상적인 탄력을 가진 환자분들은 지방 흡입을 하시고 난 후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적절한 수술을 받으신다면 처져 있는 피부도 탄력이 생겨서 더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수술 전부터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거나 과도하게 살이 찌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처지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주파 세라피나 카복시 세라피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의 목적은 다이어트냐, 체형 관리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소아 비만과 성인 비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보다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소아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성인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기보다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단순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중 관리를 했을 때에는 단순히 지방세포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크기가 줄어들게 되며 바디 프로필처럼 과도하게 살을 뺐을 때에는 비정상적으로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이 작용을 해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정상 크기로 돌리고자 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요요라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지방 세포의 수를 줄여줄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만약에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원하는 몸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방 흡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 흡입을 상담함에 있어서 몇 킬로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방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하면서 몇천 cc를 제거를 하더라도 실상 빠지는 몸무게는 몇 킬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반대로 생각해보면 몇 킬로가 빠지지 않더라도 많은 양의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몸매의 라인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방 흡입은 체형 교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은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에 최소의 절개를 놓고 나서 투메센트란 용액을 넣어서 지방을 부풀린 후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 흡입기가 달린 캐뉼라를 이용해서 지방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눈으로 피와 지방을 직접 보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의 감각에 의존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의에게서 수술을 받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지방흡입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뉴얼 방식인데요. 어떤 기계의 도움도 없이 단순히 흡입기만을 의존해서 시행하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이므로 수술 시간이 좀 더 길다는 단점은 있지만 혈종이나 부기 같은 것들이 적은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동 보조의 흡입 방식인데요. 이는 전기나 공기압 등을 통하여 캐뉼라가 진동을 함으로써 이 진동으로 인해 지방이 파괴가 돼서 흡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수술 시간을 감소시킬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붓기나 멍 이것들이 조금 더 심할 수 있고 함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함몰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 이식이나 다른 추가적인 처치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음파 방식의 지방 흡입인데요.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서 지방을 액화시킨 후에 흡입기를 집어넣어서 지방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열 에너지로 인해서 화상이나 피부 괴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매뉴얼 방식과 진동 보조의 지방 흡입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의 피부 탄력이라든지 지방량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술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술 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부위의 수술 부위의 디자인을 하고 나서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통해서 환자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물론 부분 마취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수술 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후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튜메센트란 용액을 집어넣고 나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 상태를 보고 매뉴얼로 수술을 할지 진동 보조 방식으로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팔 같은 경우는 1시간, 복부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허벅지의 경우는 엎드렸다가 다시 바로 눕는 등의 포지션 체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개인차가 있겠지만 수술 직후에는 튜메센트의 영향으로 크게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에서 3일 정도는 수술 범위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근육통 정도의 통증이 발생할 뿐 걱정하실 만한 큰 통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복 기간을 여쭤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각자 개인차가 있겠지만 수술 직후에도 붓기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저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모양이 완전한 내 모양이다 싶은 정도로 느끼시려면 1달에서 3달 정도는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잠깐 드라마틱한 효과가 보이다가도 다시 붓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함 갖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 흡입을 할 때 대상이 되는 지방은
피하 지방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장기나 근육이 손상될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많은 양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깊게 수술을 진행한다면 주변의 장기나 근육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숙련된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피부로 올라오는 가는 신경 같은 경우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술 직후부터 바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셨을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넣은 지방이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슴 같은 경우 지방이 석회화가 되게 되면 유방암 검사를 시행했을 때 유방암과 헷갈리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한 경우에는 유방암 검사를 할 때 의사에게 지방 이식을 했다고 충분히 고지를 해 주어야 오진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무조건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 흡입의 성공의 성패는 사실 지방을 얼마나 많이 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을 얼마나 적절히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지방을 너무 무리하게 뺐을 경우에는 유착 증상이라든지 피부에 파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종, 붓기, 멍 등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을 덜 제거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100의 지방이 있다면 80% 정도의 지방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에 있어서 전완부라든지 다리에 있어서 종아리 같은 경우는 지방층이 두껍지 않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수술을 잘못 진행하면 울퉁불퉁해진다거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 근육이 큰 경우에는 종아리 보톡스 시술을 권유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과 상담을 통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중이 심하게 감소됐거나 전신 건강이 좋지 않은 분께는 지방 흡입을 권유드리지 않고 있으며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께는 지방 흡입을 하셔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피부 지방 절제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심하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피부 괴사나 폐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한 달 정도는 금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 멍, 붓기,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부위가 딱딱하게 뭉치는 바이오본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마사지, 고주파 관리, 압박복 착용 등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다음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큰 지장은 없지만 내가 통증에 민감하다든지 무리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쉬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압박복은 지방 흡입 후 붓기를 줄이고 혈종을 예방하며 라인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꾸준히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2주에서 한 달 사이까지는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입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어디 부위든지 피부 처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얼굴 부위 같은 경우는 심부볼 쪽이나 이중턱 지방 흡입 받고 나서 피부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실 리프팅 같이 리프팅을 통해서 피부 처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나 팔 같은 경우는 피부 처짐이 발생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피부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복부 거상, 팔 거상이라고 해서 피부를 제거해서 직접 처진 피부를 제거해서 처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 흡입 후에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와 운동이 복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수술 후 직후에서 2주, 한 달까지는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달 정도 지난 후에는 운동, 식단 관리를 병합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30분 정도 걷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운동, 식단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술, 담배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술 같은 경우는 염증세포를 분비시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배 같은 경우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피부 괴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등은 한 달 정도는 수술 전후로 안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지방 흡입이란 수술 자체가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 마취 문제로 인한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을 무리하게 진행했을 때 근육이나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지방 덩어리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지방 흡입뿐만 아니라 골절, 수술 환자들한테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은 안전한 수술이라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피부 착색, 감염,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후에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서 후처치를 잘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서 수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지방 흡입 후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방 흡입을 받은 부위가 다시 살이 안 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쪄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 수술할 때 충분한 지방이 제거되지 않아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의료 상식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저하고 팩트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 흡입을 하게 되더라도 지방을 100%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방 세포의 크기가 증가할 수 있어서 살이 다시 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흡입을 받지 않은 부위에 비해서 지방 세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 흡입 수술 자체가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 환자들의 경우 근육이 더 크고 지방이 단단하며 내장 지방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의 결과가 여성에 비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서도 지방 흡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지 않아서 키가 더 크거나 갑작스럽게 체중 변화가 생긴다면 수술 부위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방 흡입보다는 식단 관리나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압박복은 수술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적절히 수술 부위를 압박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수술 부위를 적절히 압박하지 않는다면 이는 압박복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소 부위의 수술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서 특별히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방량이 충분하다면 그 지방층을 분리해서 우리 몸에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골반이라든지 엉덩이, 얼굴, 가슴 등 다양한 부위에 이식할 수 있는데 대신에 지방은 이식하고 나서 전부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재흡수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의 양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건강 프렌즈 마지막 코너인데요. 저만의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방세포는 왼수 같다. 누구나 살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지방세포는 제 몸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내가 꾸미고자 할 때 자꾸 걸리적거리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세포는 왼수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지방흡입은 효자손이다. 효자손이 있으면 우리 몸에 손이 안 닿는 곳을 다 긁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지방을 지방 흡입을 통해서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 같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키워드, 체형 관리에는 정답이 없다. 피부 관리나 몸매 관리처럼 우리가 꾸미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서 날씬하게 된 사람은 정답이고 병원의 도움을 통해서 날씬해진 사람은 정답이 아닌 걸까요? 너무 병원의 도움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 맞게, 몸에 맞게 자신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해답이지 어떤 특정한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절 찾아오셨던 분 중에 30대 중반 정도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100kg가 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신 지방 흡입을 받으셨고요. 그 뒤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본인이 열심히 약물 치료와 식단,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거의 30kg 이상을 감량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뵀을 때는 선보러 가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참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지방 흡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노력해서 운동과 식단을 병합해 보더라도 살이 잘 안 빠졌을 때에는 편하게 오셔서 전문의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도원이었습니다.